정말 많이 나가면 통계점까지. 근데 확률하고 통계를 안 해. 그치? 왜냐면 수능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수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빨리 나가는 편이긴 하더라고. 응.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응? 할거 방금? 아니니까. 저는 중간고사 시간에 통계를 풀겠습니다. 그러지 마. 경우의 수 풀어야 돼.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해. 경우의 수랑 확률. 오늘처럼 한국은 다르잖아요. 그치? 조건부 확률까지. 조건부 확률까지. 그럼 학교에서 정확하게 확률, 통계 이렇게 나눠서 중간지별로 확률이 있긴 있다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대단원 1단원이 경우의 수. 그래서 1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2단원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요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원으로 나오는 게 이제 확률이죠. 확률이 두 개인데 조금 많이 자르면은 세 개로 자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3단원이 확률의 뜻과 활용. 그래서 그냥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4단원이 이제 조건부 확률. 그리고 원래는 4, 5단원을 일반적으로는 합치는데 5단원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분할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조금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그 다음에 대단원 3단원이 이제 통계가 되는데, 통계가 지금 본 것처럼 이것도 지금 교육과정에서 조금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는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산확률 분포의 끝자락에 나온 게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 끝자락에 나온 게 이제 정규 분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추정이 그럼 되게 조그만 거예요? 추정은 사이즈로 보면은 모평균 제일 작지? 그쵸? 추정이 모평균 추정은 그거 하나만이에요? 이거 합친 거야. 이 통계적 추정. 이거 통계적 추정.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고사에서 제일 많이 잘리는 범위는 요거랑 요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잘려요. 이거 외에 나오는 경우는 정말 특이 케이스. 정말 특이 케이스. 옛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초창기. 한 달 학교 안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안 갔더니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 쪼개졌어. 그때 어땠어요? 수능 완전 커리큘럼 바꾸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꼬였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냥 뭐. 그때 다 같이 말했어요 선생님. 근데 뭐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다 학원 다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스케줄 보이지 않았어요? 다 꼬였어 진짜로. 전부 다 꼬였어. 되게 특이 상황이었어가지고 되게 막 나도 수업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때 수능 쉽지 않았어요. 약간 예년보다는. 그렇지. 그때는 조금 예년보다 그때가 있죠. 비슷했어. 비슷했어요. 진짜로. 특별히 더 쉽거나 이러진 않았어. 엄청 유리했지 재수생들이. 그때 막 교육과정 바뀌고 막 그럴 때였어가지고 그때 고3들은 교육과정 막 바뀔 때였어서 되게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뭐 되게 웃긴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고3이 보는 수능하고 고2가 보는 수능하고 고1이 보는 수능이 다 달랐어요. 네? 되게 애매했어.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어땠냐면은 15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여기 고1부터 적용이 되는 때였는데 아니다. 이때부터 15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상태였는데 너무 급하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능은 1년 미뤄서 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겠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배우는데 수능은 이때부터 적용한대요. 걔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인슬이 같은 여기 가군나군 봤어요. 이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이득이네. 그게 나쁜 게 아니네. 그러니까요. 이득이네. 고의가 이득이네요. 근데 이득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득이죠. 이때 수능에서는 그러면은 미적분 확통 기백이 다 중간고사 범위인데 알바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때 수능만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수능만. 나영은 좋잖아요. 그치. 나영은 되게 좋았지. 나영이 진짜 득을 제일 많이 봤어요 이때. 그랬죠. 할 게 얼마 없는데. 소리가 그치. 부럽다.
이때가 좀 많이 득본 케이스고. 나오는 나도 그치. 나영 시대 태어났어. 내가 없이 돼. 나영 시대 태어났어. 그치, 나영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갔었어야 되는. 어? 1년 일찍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 저런. 그래서 되게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과거도 조기록 있는데 외고도 조기록 만들려면 아 제발. 나도 중국 졸업하고 싶었는데. 저런. 아니 뭐 연구 시키면 할 테니까. 근데- 대학교까지 갈 테니까 제발. 그치? 뭐 일단 중간고사 때는 제일 많이 잘리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잘리고요. 요것도 비슷비슷하게 많이 잘리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 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뭐 끝잖아. 맞아, 진짜 마지막이죠. 정말 마지막. 난 수육 시험 안 했거든. 자, 알았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냈어요. 표본 평균. 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체 모집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 고3의 수학 모의고사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수학 모의고사 평균을 추정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50만 명을 다 조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1000명 정도만 뽑아서 조사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1000명 조사해서 그 1000명의 평균을 내봤더니 한마디로 표본 평균들 중에 하나겠죠. 내가 뽑은 표본 그 하나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서 6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명의 평균이 60점이라고 해서 전국 평균이 6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뭐 전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만 1000명 뽑아가지고 나온 평균 막 90점 이런 것만 아니면 사실 60점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정말 랜덤하게 잘 뽑았다고 친다면 그래서 60점 근처인데 그래도 조금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얘를 범위로 확률 가지고 좀 지정을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평균이 60점이니까 전국 평균은 100점에서부터 빵점 사이일 확률이 100%야. 이렇게. 근데 얘는 어때요? 쓸데가 없죠. 누구나 아는 사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확인해 봐서 보니까 그러면은 59점에서부터 61점일 확률이 95%야 라고 잡아놓으면 어때요? 이거는 꽤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범위도 엄청 크지도 않은데 확률도 꽤 맞을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95% 확률과 99% 확률입니다. 왜냐면은 99%만 해도 이게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요 정도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넓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95%보다 낮으면 범위는 좁은 건 맞는데 문제는 믿을 만한 정보가 좀 덜 돼요. 한 20번 중에 한 번은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범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5% 확률로. 그런데 99%면은 1% 확률로 이 범위 밖에 있으니까 이건 진짜로 믿을 만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얘보다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그러면 99%보다 조금 올라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팍팍 커져요. 진짜로 빡빡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99.5%만 해도 만약에 이 상태면은 50점에서부터 70점으로 바뀌어버려요. 확 넓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99%를 좀 넘어가는 경우는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확률과 평균 가지고 정리를 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때 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잖아요. 이거를 정규분포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정규분포는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상적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물론 정규분포를 쓰는 순간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얘가 이 정규분포를 따라갈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한 개 별량값의 정규분포고 얘는 n개 평균이에요. 1000명 평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이용해서 우리는 표본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뽑아낼 수 있구나. 그래서 뽑아냈더니 X바 만약에 여기 시그마 제곱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봐요. 아니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조사했지만
표준 편차만 주고 평균을 추정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주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주는 경우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네요. 아, 그럼 내가 뽑아낸 이 표본 평균은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이 정규분포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추정하냐면 일단은 내가 따지고 싶은 만큼의 확률을 잡아내요. 95%랑 99%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99%짜리를 쓸 거예요. 0.95. 자, 그러면은 Z가 어떤 상태에서의 95%를 잡는 게 좋을까요? 얘는 0이니까 당연히 95% 잡으려면 넓이가 0.95로 나와야 돼요. 얘는 당연히 평균 기준으로 최대가 될 거니까 평균에 대한 좌우 대칭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잡겠죠. 괜찮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 어? 안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 Z가 보통 이게 0.95가 나오는 거는 Z가 마이너스 1.96, 1.96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표로 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0.95 넓이를 보기 위해서 비대칭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내가 얘보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이 줄어든 넓이만큼 늘어나야 되죠. 얘 줄인 것보다 더 많이 늘려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어때요? 맨 처음보다 더 길어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려고 정확도를 좀 낮춰서라도 구간을 좁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으로 쓰겠어요? 비대칭으로 쓰겠어요? 당연히 대칭으로 쓰겠죠. 왜냐면 대칭으로 해야 그나마 범위가 좁으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똑같이 0.95를 만들 때 Z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9보다 커놨다. 그럼 얘는 0.06 줄였죠. 그럼 얘는 2.02 보다 큰 값으로 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로 쓰진 않습니다. 대칭 관계로만 씁니다. 대칭 관계로만. 자, 그래놓고 어떻게 들어가요?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 표준 정규분포를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 표준 정규분포의 값을 역으로 해석해 들어가요. 역으로 해석해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Z값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으로 들어갑니다.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괜찮죠?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양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가도 되죠? 자,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절대값 x바 빼기 m 편차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그럼 0.9예요. 무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배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 그죠? 정규분포가 맞다면, 실제 분포랑 맞다면.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버린다면 두 가지 식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나 같을 확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그래놓고 3변에다가 m 다 더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x바가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은 확률 이게 0.95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정보는 쓸 데가 있는 정보일까요? 없는 정보일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어차피 이런 거 나오면은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계산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Z 말고 X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가 m-1.96 곱하기 표준 편차배 그쵸? 얘가 m 플러스 1.96 곱하기 표준 편차배 그쵸? 어차피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 해석은 뭐냐? 여기서 절대값을 위치 뒤바꿔도 상관없지 않아요?
얘는 절대값 n-x바로 봐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이래놓고 만약에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probability n-x바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우 뭐야, 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식에서 x바를 다 세 개 다 더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지만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0.95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곧 모평균이죠.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야.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모평균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도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게 끝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좀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 1.96이에요. 1.96. 그래, x바로 듣고 봅시다. n-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m이고요. n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x바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지금 95%예요. 그럼 만약에 x바를 내가 이 중에서 하나 뽑았는데 그게 이 안에 있다고 칠게요. 한 요 정도 있다고 칠게요. x바가. 표본 평균이. 그러면 x바를 기준으로 1.96배 표준 편차배를 빼고 더한 범위. 걔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부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고 더한 범위. 요 범위가 돼요. 괜찮나요? 얘가 내가 뽑은 표본 평균에서부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얘도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괜찮나요? 자, 성경 이거 이해돼요? 지금 이 범위가 이 정규분포 안에서 봤을 때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여기 있으면은 이 구간은 내가 뽑은 표본 평균 기준으로 1.96배만큼 표준 편차를 빼고 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표본 평균 내가 여기로 나왔다면, 저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있죠. 왜? 아니 어차피 이 길이랑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내가 구한 이 구간은 당연히 모평균을 포함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이 범위를 벗어나서 만약에 여기 있다 라고 친다면 거기서부터 좌우 대칭 구간으로 잡은 이 구간이 내가 추정한 구간이에요. 그 추정한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인데 표본 평균이 이 안에만 있으면은 내가 뽑은 추정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95% 확률로 만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때 내가 뽑아낸 이 구간을 뭐라 그러냐? 이 구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뢰 구간. 자, 그때 나타내는 요 확률을 뭐라 그러냐? 이 확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표라 해서 신뢰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요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Z값. 얘를 신뢰계수 또는 신뢰상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 용어는 별로 안 써니까 몰라도 돼요. 대신 신뢰도, 신뢰구간 요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알파 퍼센트 확률로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은 알파 퍼센트 확률로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 친다면은 당연히 뭐부터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파 퍼센트 확률이 나오는 정규분포부터 뽑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만국 공용어잖아요. 다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Z 가능한 좌우 대칭으로 갑니다. 그때 미지수를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가 100분의 알파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얘를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x가 아니다. z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확률. 요게 지금 100분의 알파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표본 평균에 대한 식으로 바꿔본다 그랬을 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이 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 식을 방금 한 것처럼 잘 정리해 보면은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배, 신뢰 개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 신뢰도만큼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뢰도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따라서 지금 얘는 뭐라고요? 요게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됩니다. 괜찮아요? 신뢰 구간. 자, 그리고 뭐 나머지도 뭐 위에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얘를 신뢰 개수라고도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정교분포를 딱 구한 순간 얘는 이제 안 써요. 이 값 가지고 얘를 추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x바는 뭐예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어갑니다. 괜찮죠?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기준으로 설정을 해 들어가요. 신뢰 개수는 어차피 내가 신뢰도가 얼마인지만 나오면 어차피 z값 구해내서 가면 되니까 구할 수 있어요. 알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연히 알파가 클수록 k는 커져요. 자, 그 다음에 n 값은 뭐예요? 어차피 표본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지죠. 많이 뽑을수록. 그렇죠? 구간이 좁아질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전수조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조사하면 되지 뭐. 근데 다 조사 안 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뽑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도 많이 뽑을수록 좋습니다. 표본은.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그마예요. 모표준 편차예요.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모표준 편차를 문제로 준다면 자 성경 이거 괜찮아? 이거 지금 얘는 문제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얘가 지금 문제예요. 시그마. 이게 모표준 편차죠. 모표준 편차예요. 우리가 실제 통계학자들이 만약에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럼 당연히 루트 m 대 시그마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추정하냐 이거예요. 시그마를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값을 주지 않아? 아니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야, 추측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저히 안 되게 써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대신 써요. 표본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를 구분 안 하고 썼는데 상관없네. 그냥 구분 안 하고 썼는데 상관없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추정하면 되고요. 모표준 편차가 안 주어져 있으면은 표본 표준 편차라도 줘요. 예. 그럼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예.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 표준 편차. 네. 왜?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뽑아낸 1000명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뭐야? 그러면 그냥 이거 갖다가 모평균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갖다가 쓰면서 왜 얘는 안 갖다 써? 근데 이거는 그냥 갖다 쓰면 오차가 너무 큰데 얘로 갖다가 쓰면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로 갖다가 쓰면은.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쓸만한데 그래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본인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기껏 다 정리해놨는데 얘 때문에 못 푼다는 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쓰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모표준 편차랑 비슷한 게 좋죠. 그래서 아예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얘는 편차 제거의 합을 뭘로 나눈다고요? 그쵸. n이 아니고 n-1로 나누는 거예요. 얘를. 그쵸? 왜? 이유는 그게 좀 더 모분산과 비슷해서. 좀 더 비슷해. 점수를 말씀하셨던 경우. 그치? 요거. 그쵸? 그러니까 막상 써보니까 이게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면 좀 더 비슷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n-1이 진짜로 제일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통계학 이제 전문가 분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n-1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분야마다 좀 차이가 난대요. 어디는 그냥 n으로 나누고 어디는 n-5로도 나눈대요. 어디는. 왜냐면 그게 좀 더 비슷해서. 전문지식. 그래서 분야마다 다른데 교과서는 n-1로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n-1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n-1로 나누는 게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근데 모든 교과서에 다 써 있어요. 다 n-1로 나누는 걸로.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 말은 나왔을 때 물어보지 말라는. 맞아요. 수능에 나와도 아무도 태클 못 걸어요. 진짜로. 뭐 평균 지점을 걸면 지금까지 수능이 안 나왔어요? 아니 6이 안 나왔다고. n-1이. 근데 표본 편차를 구하려면 n-1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를 그냥 줘요. 이걸 그냥 줘요. 대부분. 표본 편차는 그냥 처음부터 막 표본 평균 상수를 몇 개 준 다음 그걸 또 분산을 구하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사설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사설에서는. 완전 노가다네. 그렇지, 좀 노가다지.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할 건데 아무튼 다시 한번 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얘는 신뢰도 가지고 뽑아낼 수 있고요. 얘는 표본의 크기. 그리고 시그마는 없으면 뭘로 쓸 수 있다? S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표준 편차라는 걸 줬다 그러면은 모표준 편차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를 주는데 그냥 구분하지 말고 둘 다 모표준 편차로 생각하면 돼요. 예. 괜찮죠? 일단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표본 편차? 이거는 내가 뽑아낸 하나의 표본이에요. 표본이고 그 옆에 있는 표본 집단. 집단의 정규 분포? 그치? 표본 집단은 내가 뽑아낸 모든 내가 뽑아낸 게 아니고 표본 집단은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이에요. 가상의 집단이에요. 가상의 집단. 그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얘는 그럼 사실상 여기 있는 표본 중에 하나겠죠.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뽑은 표본 하나. 그렇죠? 다만 우리는 얘도 n개잖아요. n개니까 당연히 대표값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변수로 사용되는 거고 여기서는. 괜찮죠? 그래서 이름이 웃긴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렇죠? 왜냐면 표본 평균이 변수로 쓰이고 있으니까 대표값이라서. 그렇죠? 각각의 표본들의 대표값. 풀었을 때 생각도 안 한 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치? 근데 이게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되게 어색해져요. 사설 풀 때 언젠가 한계가 오는 경우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냐면 결국 이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L2라고 친다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기 때문에 그죠? 2배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렇죠?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좁을수록 좋죠? 좁을수록. 그래? K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좋아요. 아니 내가 신뢰도 추측하면은 95% 신뢰 구간을 잡는다. 그러면 K는 1.96이에요. 표준 정규분포 표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주는 거지. 그죠? 밑에 다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1484번. 직접 푸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484. 네, 근데 내신에도 자주 나와요? 추정? 네. 무조건 나오지. 아니
내신에서 킬러 문항으로 자주 나와요? 내신에서 킬러 문항으로 자주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지? 내신에서 약간 어렵게 많이 나와요? 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통계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 맞춰요. 왜냐면 지금 딱 봐도 추정 문제가 솔직히 이거 두 개밖에 안 쓰잖아요. 네, 그게 엄청 어렵잖아요. 좀 헷갈리지. 그게 어렵잖아요. 이 공식을 그냥 외워가지고 답만 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 두 개 공식만 외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뽑고 그런 거 있죠? 근데 보는 거 있어요. 이따가 내가 퀴즈를 하나 만들어서 낼 거야. 근데 예. 9시 반인데 이따가 있지. 이따가, 그치? 이따가. 큰일 났어. 야, 좀. 그치? 자, 알았어. 그만. 자, 이거 할게요. 자,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모집단. 자, 유형 이름 봐봐요.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예요.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자, 얘는 지금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무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당 무게요. 돼지 한 마리당 무게. 그게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전체 평균은 지금 모르죠. 근데 모표준 편차는 5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5를 줬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1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kg래요. 얘는 평균이에요? 아니면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럼 평균의 평균. 잘 고민해야 돼. 평균의 평균이면 뭐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그쵸? 내가 이거는 실제로 100마리를 뽑은 거예요. 괜찮죠? 그 100마리의 평균이 지금 150kg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100마리 평균이에요. 100마리 평균. 100마리를 뽑을 때 그 평균들의 평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 왜냐면 100개 뽑았으니까 100개짜리 표본집단의 정규분포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100개짜리 표본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뽑아낸다면 당연히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죠.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10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괜찮죠? 당연히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질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어때요? 모집단 정규분포는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왜? 모평균 추정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정규분 가지고 얘랑 비교해서 얘를 추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지만 그게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가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당연히 95%짜리 z값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단 하면서 줬어요. 괜찮죠? 0.95. 그러면은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계수는 지금 1.96으로 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한다면 이제 z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뺀 이게 편차죠. 그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2분의 1로 나눈 거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지금 95%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거를 절대값 전개하고 정리해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m 빼기 150이 그렇죠? 이거 150 빼기 m이나 m 빼기 150이나 똑같죠? 그럼 2분의 1 곱한 게 되니까 0.98이에요. 마이너스 0.98에서 0.98 사이일 확률이 지금 95%구나. 그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150을 다 더해버리니까 149.02와 150.98 밀 확률이 0.95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요? 150이라는 게.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인 거예요. 그죠?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을 수 있잖아. 있어요. 5% 확률로. 그죠? 모평균이 얘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확률로. 근데
나름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로 추정을 한 겁니다. 실내구를.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거저거 할 때 보면은 오차율 이렇게 나오죠. 오차율. 그거 다 추정이라서 그래요. 괜찮죠? 오차 범위 나오는 것들. 자,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그냥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괜찮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딱 보냐면 이걸 보고서는 훨씬 빨리 나오는 게 자, 아니 어차피 여기서 빼고 더하겠죠? 실내 구간이면 95%. 그러면은 150에서 내가 뽑아낸 표준 편차의 1.96배 실내 개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요.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다 쓰지 않고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가야지 뭐. 그래서 이걸 그냥 외워서 푸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것만 외워서 내가 뽑아낸 표본평균에서부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의 실내 개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어색하면은 여기서부터 뽑는 습관 들여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모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로 일단 1487번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1487. 그렇지. 확실히 완벽하게 정리 잘 되나요?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잡혔는지는 솔직히 확답은 못 드리는데. 체계만 잡아놓으면 돼.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문제 푸는 건 전혀 지장 없거든. 예. 그래서 체계만 잡아서 내용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그래도 아, 지원아 잘 썼대.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 X에서 0 빼고 168개 160이 뭐지? 시그마 시그마가 왜 160이지? 160 나오는 거 시그마가 어떻게 160이 나오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면 모 표준 편차보다 무조건 작아지지. 인지하세요. 루트 n이 8이죠. 8분의 4분의 1이지. 80 그게 왜 80이야? 이게 그럼 4분의 1 1의 제곱이 20이에요? 4분의 1의 제곱을 하는데 어떻게 20이야? 4분의 1이 20 4분의 1이 20이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응. 이 시그마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아니죠.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루트 n분의 시그마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잖아요. 4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그럼 분산이고. 그럼 시그마는 4분의 1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거지. 그게 4분의 1인 거고. 64니까 8 그치? 이것도 있네요.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지. 8분의 2니까 8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2잖아요. 4분의 1 맞잖아. 그러니까요. 시그마 4분의 1 이거 4분의 1 그 시그마라 그러면 안 돼.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럼 어떻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제 끝이에요. 거의 다 했어. 힘내. 힘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여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진짜. 우리 오늘 끝내야 돼.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벌써 일찍 끝내. 자, 모집단이 그죠? X, N,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지금 2입니다.
자, 거기에서 내가 64개를 추출했대요. 이미 추출했더니 그때 뽑은 평균이 지금 2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의 정규분포를 뽑아야 되니까 64짜리 정규분포를 뽑아볼게요. 그럼 루트 n이 지금 8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지금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는 99% 신뢰도를 뽑을 거기 때문에 자,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z값이죠. 그쵸? 얘는 편차, 그것도 x바 빼기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x바는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모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지금 4분의 1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0.99.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 n 빼기 20으로 잡으니까 얘는 20에서 2.58의 4분의 1배를 뺀 범위 과 20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가 괜찮아? 아, 이해돼요? 조금이 안 되는데. 자, 그럼 6으로 약분하면은 0.6 24 18 4 4 16 4 5 20 0.645죠? 그래서 m은 20에서 0.645 뺀 19.355 보다는 커놨지만 20.645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9%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이름 봐봐요. 유형 2번의 이름.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예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489번. 1489번. 다 왔어요. 다 왔어. 1489번. 1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 이거 하고 그냥 뒤에 거 해버리면 돼. 잠깐. 그러면 안 되지. 여기다 플러스 퀴즈? 퀴즈 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물고기 길이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평균도 안 줬고 표준 편차도 안 줬어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근데 여기서 36마리를 이미 추출했더니 그때 36마리의 길이 평균이 지금 3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3cm래요. 이 표준 편차는 그럼 뭐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예요. 지금 3이.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대신 쓴다라는 겁니다. 이걸 3으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유형 1번이나 2번이나 표준 편차 주면 그냥 전부 모표준 편차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n이 36인 경우로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뽑아낸다면 당연히 얘는 평균 m, 표준 편차는 6으로 나누니까 또 2분의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95%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미안, 결론만 얘기할게. 95% 추정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추정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부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신뢰 개수별 만큼, 신뢰 개수 1.96으로 잡는다 그랬죠? 빼고 더한 범위에 있을 거예요. 괜찮죠? 결론은 자, 그래서 얘는 0.98 뺐으니까 31.02 32.98
끝. 괜찮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정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진짜 잘 안 틀려요. 진짜로. 자, 그러면 1494번 한번 풀어볼게요. 1494. 오케이. 안 돼. 해야 돼. 해야만 돼. 그쵸. 오케이. 그냥 2분의 1만. 오케이. 좀만 힘내. 평균은 이미 추출한 거니까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은 쓸모가 없고 표본의 표준 편차만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모집단에서는. 그럼 이거는 12는 무슨 걸까요? 그게 뭐야? 평균이잖아요. 네, 쓸모 없잖아요. 아니지. 개로 추정하는 건데. 지금 그게 이게 M이라고요? 그건 M이 아니고 X바. 내가 뽑아낸 평균. 아, 여기 이 표본에서 뽑은 거에 실내 구간이 모집단의 실내 구간과 똑같다? 모집단에는 실내 구간이 없고요. 그거가 실내 구간이야.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간 있잖아요. 네. 그게 실내 구간이야.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까 없을까야. 그러니까 표본에서 실내 구간을 뽑았는데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까 없을까? 그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게 신뢰도 95%는 95% 확률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평은 안 나오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수능에서 다 같이 날아가는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모평균이 5%는 없단 거잖아요. 그치? 5%는. 아니 근데 우리는 모평균이 정말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건 아니지. 아, 그 구간을 추출하는 그치? 그 구간을 추정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몰라. 근데 막 모평은 이 그 실내 구간 안에 없도록 하는 게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문제로 근데 뭐 상관없지 않나? 어차피 구간 구하는 걸로 끝인데. 구간 구하는 것만 나와요? 그치. 왜냐면 우리가 직접 추출하는 행위까지 하지는 않아. 그거는 이제 발로 띄워서 추출해야지. 우리는 추출한 그 조사표만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조사를 잘해야 돼. 이 평균 연비, 이 A가 전체 모집단의 평균 연비 M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지? 자, 지금 설명한 것들을 잘 정리해봐요. 평균 또는 X 바에 응. M이 또는 Z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응. 표준 편차가 4니까 4를 이렇게 나눠서 절대값 쓰면서 모시기를 했더니 X는 95라 모시기를 했더니 그 확률이 100분의 95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절대값이니까 9배 해야지 이거 1.9 이거잖아요. 또 다른 거 하나는 4에 12에서 근데 이게 4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냐면 그거는 모표준 편차가 4로 쓰는 거고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균포 가지고 하는 거니까 루테인분의 시그마로 가야지. 표본 평균의 정균포. 저 오른쪽 정균포 가지고 쓰는 거야. 모집단에 대한 정균포로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은 저 정균포를 따라가요? 아니면 오른쪽 정균포를 따라가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저걸로 추정하는 거야. 그렇다면 루트 4내니까 루트 n분의 그치. 그래서 2분의 1이야. 이거 곱해주고 3분의 10분의 2를 곱해주고 이것도 2.58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커. 이렇게 9.8, 0.8. 풀면 된다는 거죠. 그치. 그게 구간이야. 그게 신뢰 구간이야. 이게 95% 신뢰 구간, 얘가 99% 신뢰 구간.
네, 그거 계산해 주면 돼. 답답하네. 계산 실수 나오면 오케이. 아우, 당연하지. 계산 실수 나면 우주 가요.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모집 단위 n m 시그마 제곱.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내가 64대를 뽑았더니 평균이 지금 12고요. 표준 편차가 지금 표본 표준 편차예요. 요 64대의 표준 편차예요. 이걸 갖다가 대신 쓴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64대에 관련된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뽑아낸다면 x바가 n m 그쵸? 루트 n은 지금 8이니까 8분의 4 2분의 1이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95%로 뽑아내는 것과 99%로 뽑아내는 경우로 정리해 본다면 결국 얘 범위는 어때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부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실내 개수배만큼, 그죠? 실내 개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실내 개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라는 값은 얘가 A인 거죠? 얘는 12에서 0.98 뺐으니까 11.02가 되겠고요. A는. 그 다음에 D는 얘가 D죠? 그래서 1.29 더했으니까 13.29가 될 겁니다. 그래서 AD 더해주면 24.31.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 오케이. 강제로 우겨는 느낌.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중간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기 실내구간의 길이 좀 가볼게요. 유형 5번. 미안해. 그치, 퀴즈 내야 되는데. 근데 요걸 알아야 퀴즈를 풀 수 있어가지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저런. 자, 미안. 자, 요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실내 구하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럼 요거 2배죠? 1.96이 실내 구한 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실내 구한 길이에요. 그죠? 요 차이. 그게 실내 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실내 개수에다가 그죠? 실내 개수에다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2배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그냥. 아, 그렇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519번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봅시다. 오케이. 근데 이거 확실히 좀 안 쓰이네요. 그치. 훨씬 좀 어렵지. 뭘 찾으라는 건지 알겠는데 어떻게 대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꼬아놨어. 그래서 내가 블랙라벨을 사실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쯤은 돼야 고민을 할 것 같아. 아니 M 없이 그냥 저거 X에다가 씌워놓은 거만 있으니까. 그치. 이건가? 뭘 해?
자,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표본 평균을 스몰 x 바로 많이 표현합니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스몰 x 바로.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 256으로 뽑는다면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그렇죠. 루트 n이 지금 16이니까 16분의 시그마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실내 구간의 길이, 그렇죠? b-a는 그죠? 결국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실내 구간의 길이. 오케이. 그래서 b-a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의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실내 계수에다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4분의 1. 얘 지금 4로 줬구나. 4로 줬구나. 그죠? 그래서 4분의 1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29가 답이에요. 허무하죠? 오케이. 자, 아직 잠깐만. 미안. 뒤로 잠깐 넘어가서. 아니. 저기 1538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1538번. 이거 그냥 다 끝내고 이렇게 끝내는 거야? 할 수 있어. 방금 번쩍뜨기 잘했습니다. 이거 국어 독해 수준이세요. 이거 국어 독해 수준이세요. 그치? 국어 독해 수준이야, 얘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 구간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 길어진다. 자, 다시 한번.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쵸? 네. 자, 기억에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n이 일정할 때요.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계수가 알아서 커집니다. 받는 게 많이 돼요. 그렇죠. 신뢰 계수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K가 커지면 L도 커집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실내 계수가 커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근데 뜻이 애매해. 그렇죠? 디귿 단계 없지 않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X 그렇죠? K가 일정한 상태야.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반대죠? 얘가 커지면 오히려 표준 편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아니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조금 뽑을수록 좋겠지. 한 명 뽑아놓고서 추정하는 게 더 좁겠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m이 커진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평균이랑은. 자, 미안해. 하나. 퀴즈. 재밌는 퀴즈. 왜냐면 이거 엄청 틀릴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간단하게 퀴즈. 1번만. 1번이면 끝날 수 있어. 내가 9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의 크기가 9짜리인 안 돼. 표본의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였더니 80, 90, 100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랬을 때 모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한다면 M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될 거예요. 예. 자, 이랬을 때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일까요? 단 절대값 Z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99%라고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는 잘 안 될 거야 아마. 집어넣는데 아 진짜?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완전 쉽지는 않은데 찍지 말고 찍지 말고. 그렇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를 9개를 이미 추출했더니 이렇게 9개가 나온 거야. 사실 티. 미안. 자, 표본 평균은 얼마예요? 90. 90. 자, 그럼 추정하려면 당연히 모표준 편차 알아야 되죠. 모르잖아요. 구해야 되지. 표본 분산 얼마예요? 2 곱하기 목표질 분산이죠. 뭐야? 정답이 2 곱하기 목표질 편차. 정답이 2 곱하기 목표질 편차. 땡. 그러니까 목표질 편차가 뭐예요? 10. 어떻게 알았어? 계산했어요. 그렇지. 평균이 90이잖아요. 편차 제곱이 100, 100, 100, 100, 빵, 100, 100, 100, 100이죠. 그리고 9분의 800 나오고. 그죠? 이거 다 더하면 800인데 표본의 크기가 9개잖아요. 몇으로 나눠? 9개니까 8로 나눠요. 88. 그치? 그래서 100이에요. 왜 8로 나눠요? 아 저는 그 제곱하고 목표까지 됐어요. 그치, 오케이. 예. 10. 그래서 정규분포는 M 10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쵸? 자, 그래서 이걸로 표본 집단 뽑아냈더니 N은 9잖아요. 그래서 X바가 M 3분의 10 제곱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추정 들어간다고 친다면은 얘는 99%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3으로 본다 그랬죠? 이 0.99. 자, 그래서 얘는 90에서 평균 뺀 거, 90 빼기 M을 3분의 10으로 나눈 거, 이게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가 될 텐데, 결국에는 솔직히 길고 길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내권의 길이 얘기하는 거죠. 2배의 실내계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20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설에서 종종 나오는 형태입니다. 종종. 내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았어. 은서가 안녕. 저기 숙제는 미안해 끝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성규야. 내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는